안녕하세요. 사례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개포동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DH 아너힐즈나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같은 신축 아파트가 좋기는 한데요. 자금이 좀 부족해서 개포동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포 5단지 그리고 6, 7단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개포 주공은 총 이제 8개의 단지거든요. 그 중에 지금 5단지랑 6, 7단지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신축이에요. 그리고 세대 규모도 크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은 이제 1단지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라고 해서 세대 규모가 가장 커요. 그래서 6,700세대 정도 이제 단지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고 2단지는 레미안 블레스티지라고 해서 한 2,0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1957세대 이렇게 그 규모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지 같은 경우는 DH 아너힐즈 그 사연자분도 말씀하신 아파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1320세대 정도 규모의 단지이고요. 그리고 4단지는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거든요. 여기도 그 세대 규모가 커요. 3375세대. 그리고 이제 그 8단지는 DH 자이 개포라고 해서 1996세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개발이 완료된 개포 재건축 단지들에 비교해서 개포 주공 5단지와 6, 7단지는 좀 단지 규모가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개포 주공 5단지가 단지 규모가 가장 작아요. 그렇지만 1000세대 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940세대 조합원 세대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1983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낡은 아파트죠. 용적률이 151%밖에 안 돼서 이제 전체적인 사업 수익성을 그냥 가늠해 봤을 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럼 재건축 후에 몇 세대가 되냐? 1279세대 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중에서 임대가 145세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합원이 940세대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딱 봐도 100세대, 200세대 정도밖에 안 나오는 단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 분담금을 좀 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포주공 6, 7단지 함께 묶어서 이제 통합 재건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개포주공 6단지는 지금 1060세대고요. 그리고 7단지는 900세대니까 2000세대 정도 되는 현재 이제 단지 규모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재건축 후에는 2698세대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임대주택 제외하고 하면은 3,400세대 정도가 이제 일반 분양분으로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개포주공 6,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조합원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기가 지금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층수를 더 높여서 세대수를 늘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이 나오니까 이 조합원들이 예전에는 이제 초고층 아파트를 선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49층으로 짓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79.8% 그래서 80% 가까이 49층보다는 그냥 35층으로 짓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초고층 아파트로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건축심의 통과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또 지연되게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그 좀 낮은 층으로 가더라도 좀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거죠. 지금 5단지랑 6, 7단지만 개포 주공 아파트 재건축에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개포 주공 5단지 시공사 선정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시공사 선정할 때도 굉장히 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2023년 10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뽑도록 되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대우건설에서 굉장히 공을 들인 사업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독 입찰해서 수의계약으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우건설에서 여기 개포 서밋 187 이렇게 해서 하이엔드 브랜드로 짓겠다라고 이제 했고 또 공사비는 여기가 평당 840만 원 정도 책정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6,970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가 되는데 나중에 착공 전에 또 공사비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1,000만 원대를 훌쩍 넘는 금액으로 이제 공사를 하게 될 걸로 예상은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막 시공사 선정이 됐으니까 관리차
임차분 계획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부터 한 5, 6년 정도 지나야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포 6, 7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개포 5단지보다는 조금 느리긴 한데 1, 2년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021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딱 1년 뒤에 받았죠. 그리고 2023년 6월에 건축심의 통과를 해서 최근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어요. 이번 달 11월 11일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이제 시공사 뽑으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군 시공사들이 굉장히 눈독을 들이는 입지로 보실 수가 있고 지금부터 한 8년에서 9년 정도 이제 입주까지 소요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포주공 5단지, 6,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지로는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개포동에서 보면은 수인 분당선 개포동역에 가까운 건 이제 개포주공 5단지로 보시면 되고요. 6,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모산 입구역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깝고 그리고 앞에 이제 양재천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대모산이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변에 이제 학군 그리고 학원가 형성이 잘 돼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양전초등학교, 뭐 개포초등학교, 그리고 개원중학교, 경기여고 이런 학군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개포주공 이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이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하기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개포주공 5단지 그리고 6, 7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포주공 5단지랑 6,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합원 분양가가 대략적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신축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 주변에 이제 재건축이 다 끝난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게 좀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뭐 이런 데 30평대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실거래가 33억까지 됐더라고요. 그리고 뭐 레미안 블레스티지라던가 이제 다른 이제 단지들도 보면은 30평대가 33억, 32억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포주공 5단지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실거래는 31억까지 거래가 됐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사실 주변 신축에 비해서 뭐 저렴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여기가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보니까 30평대를 분양받는다라고 하면은 21억 7천만 원의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거래되는 시세랑 비교했을 때 프리미엄이 한 10억 정도 붙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30평대를 이제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권리가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을 받을 때 내가 내 집만큼 현물 출자해서 그 금액은 인정을 받고 나머지 차익이 생기면은 돈으로 내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권리가액이 한 23억 정도 인정을 받아요. 30평대 가지고 계시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21억 7천이니까 환급을 받게 되죠. 한 1억 3천 정도.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개포주공 5단지 30평대를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30억 원 정도 이제 거래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랑 비교하면은 3억 정도 시세 차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포 6, 7단지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이 좀 덜 갔잖아요. 개포주공 5단지에 비해서 좀 위험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27억에서 29억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공사비도 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지금 이제 그 조합원 분양가는 21억 3천 정도 그 잡아뒀고 권리가액이 좀 낮아요. 그래서 권리가액이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개포주공 5단지는 한 23억 잡아놨거든요. 여기는 권리가액 한 20억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 30평대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개포주공 5단지는 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사업시행 계획으로 봤을 때 개포주공 6, 7단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추가로 내셔야 돼요. 1억 정도 또 추가 분담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30평대 아파트를 28억에서 뭐 31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거라서 시세 차익 부분에서 보면은 뭐 3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시세 차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개포주공 5단지나 6, 7단지 비슷한 형태로 상가 조합원들과 협상이 됐는데요. 이게 상가가 사실 조합원들이 좀 버티고 있으면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권에 좀 사업 수익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상가와 일정 부분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개포주공 5단지 그리고 6, 7단지 같은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들과 합의서를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이제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가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개포 6, 7단지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
이제 기존의 상가 권리가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금액인데, 거기다가 이제 새로 그 받을 상가의 조합원 분양가를 뺀 차액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분양하는 주택 중에 가장 작은 평형의 금액보다, 이제 추산액보다 그 크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 상가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여기 가장 작은 게 45A 타입이 있어요. 이 분양가가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적용해봤을 때 상가 한 그 5평 정도 갖고 있다, 1층에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 고려하셔서 이제 상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상가를 분양받을지 아파트를 분양받을지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상가 조합원들은 상가로 분양받는 걸 별로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상권이 너무 좋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가 분양을 받아도 이제 충분히 수익이 나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을 누리는 부동산은 아니고 이 수익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사실 상권 형성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 그 조합원 분양가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그 조합원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리하게 분양가 책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비싼 값으로 상가 분양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하셨을 때 아직까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파트 쪽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대다수의 상가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개포주공 5단지 그리고 개포주공 6, 7단지만 개발이 되면은 여기 개포주공 그 재건축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주자 드린 건데, 근데 여기가 이제 공급이 되고 나면은 신축이 대규모로 공급될 곳이 있냐,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치동 쪽에 음마 아파트라던가 뭐 이제 여러 그 재건축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추진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대부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도 굉장히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개포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주변에 신축 공급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공사비로 지금 공사를 할 수 있었던 단지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희소성들로 인해서 좀 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투자를 추천하고 싶은 단지는 개포주공 6단지, 7단지인데요. 지금 개포주공 5단지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한 3, 4억 정도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 단계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개포주공 5단지가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6, 7단지는 시공사 선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속도로 봤을 때는 한 1, 2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이제 가격으로 봤을 때는 개포주공 6단지, 7단지가 한 3, 4억 정도 저렴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이제 투자 가치를 고려하셨을 때는 개포주공 6, 7단지가 더 낫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단지 규모 면에서도 개포주공 5단지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을 들이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개포주공 6, 7단지 투자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포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인 개포주공 5단지 그리고 6, 7단지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비구역의 고민과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